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화제의 그 방송. 제주의 유일한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2021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매주 월요일 코너 원샷 원킬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원샷 원킬이 뭐냐? 네, 요즘 원하는 대로 표방하며 다양한 뻘짓을 골라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다이나믹한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근황부터 살펴보죠. 서울시민 원지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인 22일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날 주간정책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 부동산 등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24일에는 가축 분뇨를 재활용한 물을 들이키셨습니다. 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 양돈농협 가축 분뇨 자원화 공장을 찾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액비 재이용수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탁자에 놓인 액비 재활용수를 쭉 드링킹 하셨다라는군요. 비위도 좋으셔라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 25일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재산도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 정기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은 지난해 신고액 20억 2,588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줄어든 19억 6,2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하십니다. 모친 소유의 이 과수원 지분 면적이 줄어든 결과라고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명의의 토지가 4억 9천이고 예금이 8억 2천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2014년에 그 7억 5천만 원에 구입했다는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에는 특별한 가정방문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천안함 희생장병이죠. 제주 출신 고 차균석 중사의 가족을 찾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차중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고 차중사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넋을 잘 기리고 모시겠다라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직접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줬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 전 의원께 제주지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 네, 지난주 원샷 원킬에서는 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선빵에 국토부가 묵직한 백어택으로 화답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에피소드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느 쪽이 사실이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이번 공시가격 이슈를 어떻게든 좀 전국적으로 좀 띄워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실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샷 원킬은요,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아슬아슬한 선거법 줄타기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구민들한테 공짜 피자 돌리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 업체에 죽을 팔다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로 이게 인정이 되면서 재판에 회부가 됐죠. 지난해 12월 24일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당시 보도된 제주 MBC의 리포트 들어보시죠. 유권자에게 공짜로 피자를 사주고 또 유튜브에서 외식업체 음식을 팔아줬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건데요. 벌금이 100만 원보다 적어서 지사직은 유지합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짜로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 업체의 죽 세트를 팔아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피자를 받아서 배달하는 등 직접 제공하고 지시한 데다 도지사의 업무나 공식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 세트를 팔아준 것도 업체에 이익을 준 데다 정당한 업체 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냉동식품이어서 특산물 홍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를 게을리한 데다 개인 유튜브도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의심되지만 기부한 금품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를 들으셨습니다만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리포트에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께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거 게을리했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했다. 벌금 90만 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달라라고 이렇게 각별한 행동의 주의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실은 1년 전에도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2019년 2월 14일 원지사 본인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 80만 원을 맞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2018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원지사가 재선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현직 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 무엇이었을까요? 현직 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해 있던 정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었죠. 네. 원래 이때 5월 3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민 원지사님께서는 일주일 전인 23일에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다음 날인 24일에도 이 대학생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 다급했던 거죠. 뭐 어쨌든 2019년 2월 14일에 벌금 80만 원, 그리고 2020년 3월 아까 언제였죠? 2020년 12월 24일에도 벌금 90만 원. 뭐 쪽팔리긴 하셨겠죠. 유죄를 선고받고 이제 모여든 언론을 향해서 이제는 도정에 전념하겠다. 코로나 극복에 모든 힘을 모아 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고 있을까요? 정신 차려, 정신! 네,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원샷 원킬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맨정신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우리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님의 SNS가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입이 많이 근질근질하셨는지 이제는 정부의 정책 비판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훈장질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8일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보수개혁이라는 오세훈의 꿈, 그리고 새정치라는 안철수의 도전. 다른 길이 아니다. 속도만 달랐지 늘 같은 길을 걸어왔다. 이제 더 큰 길 앞에 서 있다라면서 함께 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길. 네, 단일화를 촉구를 하셨네요. 야권 단일화. 다음 날에는 아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지만 야당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밑자락을 깔았는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직접 누구를 지지한다, 뭐 누구를 뽑아달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건 뭐 바보가 아니면은 당연히 야권 단일 후보 선출과 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너무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23일, 네, 이때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서울 시민이 승자다라는 제목으로 SNS 포스팅을 하셨는데, 네. 서울 시민 본색을 숨기지 않으셨네요. 우리 지사님의 감출 수 없는 서울 시민 본능. 네.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 축하드린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서울 시민들이 이번 선거와 새로운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네요. 뭐 이게 참 표현상 좀 뭔가 조심하려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메시지는 명확하죠. 선거 승리해라, 이겨라, 도와달라, 시민들이 지원하고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혹자는요, 도지사는 또 정치인이고 하니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그게 아닙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하지만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지켜야 하는 이 정치적 중립, 이 엄중성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장도 일반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의견 표명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좀 약간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2, 3년 전에 이런 판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지자체장이 정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선거 개입이 가능해지면 당연하게도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기대할 수 어렵겠죠.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어떤 정치적 중립 조항이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 공무원 조직이 없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저렇게 SNS를 통해서 서울 시민의 분노다, 서울 시민의 바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특정 정파의 후보를 지지하는 뉘앙스를 비추고 다닌다. 예를 들면은 반대편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하면은 나에게 공정하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자치단체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표현은 그래요.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만 원지사의 이 정도 해당 포스팅을 가지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는 활동인 만큼 원지사의 SNS 게시글의 의도는 물론 알겠으나 이걸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구체적인 정황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네.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아슬아슬 선거법 줄타기 노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원지사님을 거의 선거법 외줄타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뭘 잘했다고 쳐다봐? 정신 차려 정신! 네,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께서 얼마나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보는지 이걸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지사를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전직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웨딩홀 지지 호소를 기획했던 오경생 전 서귀포 의료원장, 지난 2월에 제주도 개발공사 비상임 이사로 임명이 됐다가 바로 제주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이분과 같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오태휴 전 제주도 공보관, 지금은 제주 테크노파크 감사실장에 재임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대변인은 아닌데 경쟁 후보를 굉장히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 굉장히 센 거죠. 이걸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현직 정치인이면 정말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죠.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직을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했는데 어쨌든 도지사에서부터 출자 출연 기관장, 주요 센터장, 주요 보직자, 전과자들 아주 그냥 지금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게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입니다. 서울시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직선거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은 그저 허명의 문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약속이 그렇게 허술한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원샷 원킬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